안녕하십니까. 곽기섭 북한정론TV 5분 정론 시간입니다. 지난 보름년 동안 전세계 신문방송과 인터넷 매체들은 김정은 신변 이상 관련 추측 보도를 가히 천문학적으로 쏟아냈습니다. 당연히 많은 혼란이 일어났죠. 처음에는 건강 이상, 식물 인간설 등이 도배를 했지만 지금은 이미 한미 당국의 발표로 인해서 신상에는 큰 문제가 없고 조만간 깜짝 등장할 것이라는 방향으로 큰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태 초기부터 일관되게 김정은이 4.15 김일성 행사에 참배 행사에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을 건강 이상의 징후로 단순히 접근해서는 안 된다. 김정은이 기획한 이벤트일 수 있다. 즉 비공식적으로 단독 참배를 하고 선도발 후 대화를 위한 정세조작 드라마 연출일 가능성을 경계하였습니다. 자화자찬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김정은과 북한을 우리의 잣대나 소망으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튼 우리 사회가 이번에 김정은의 기획 연출에 사뭇 휘둘린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반성할 거는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같은 혼선의 원인과 책임을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일들은 앞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잘 평가 정리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아닌 김정은의 입장에서 이번 사태를 다시 한번 구성해보고 그 득과 실을 논해볼까 합니다. 저는 김정은은 4월 10일로 예정된 최고인민회의를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틀이나 수년시키면서 당 정치구회를 직접 주재할 때부터 향후 전국 구상과 이행 시나리오를 이미 확정했다고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구회를 끝내자마자 미리 금수산 태양궁전을 단독으로 참배하고 모처 지금 원산으로 알려지고 있죠. 원산으로 내려가 국정수행과 한반도 정세 주도권 장악을 위한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김정은이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내외의 궁금증을 일단 증폭시키면서 향후 정세 조작 드라마 연출이 성공적으로 끝날 경우에 제국주의자의 대결전을 승리를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선전하는 소재로 활용하는 데는 아주 좋은 소재가 아니겠습니까? 김정은은 지난해 2월 한일 외교 대참사 이후에 자력갱생과 핵미사일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경희의 깜짝 출연이라든지 최고인민의 깜깜이 수년, 한국 총선을 앞둔 연이은 미사일 도발, 정상간 친서 외교 공개 등으로 세계의 이목을 지속적으로 끌려고 하고 있는 점과 아주 동일선상에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선지를 원산으로 선택한 것은 김정은 자신이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낸 매우 친숙한 곳이라는 점, 신포 잠수함 기지, 선덕 탄도미사일 발사장 등 동해안에 위치한 전략적 군사 포스트에 접근이 용이한 점, 그리고 김정은이 제일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원산 갈마 관광특구 완공을 재촉해야 될 필요성, 남북 대화와 협력을 복원할 경우에 어떤 상징적인 장소로서의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은 일단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이목 끌기에 성공하였습니다. 오히려 궁금증을 너무 증폭시켜 놔서 부담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를 자신이 농락할 수 있다는 점도 이번에 확인하였습니다.
한미 당국의 정보사산 운영 영역도 파악하였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전 세계가 거짓 정보를 흘리면서 북한을 흔들려고 하고 있다는 선전전 소재도 얻었습니다. 김정은이 늘 인민을 생각하면서 미국과의 대결전을 진두지휘하는 강한 지도자라는 점도 각인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향후 전개될 대미 협상이라든지 남북 대화 국면에서 북한이 우위를 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북한이 폐쇄사라는 인식이 보다 확산된 것 정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 북한 내부에 혼란이 유발되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북한 주민들은 우리 사회와 완전히 다릅니다. 로얄 패밀리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관심을 뒀다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CNN의 보도와 전 세계의 이목 집중으로 해서 자신이 처음 생각했던 타임테이블과 어떤 방식으로 드라마를 연출하는 것은 이제 좀 다소 어렵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김정은은 전략적 도발이냐, 아니면 깜짝 현지 지도로 한 발 물러설 것이냐, 또 아니면 극적으로 대남 대미 제안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냐, 등으로 고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차분한 마음으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면서 김정은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제발 제 판단이 틀려서 김정은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김정은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김정은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일희일비하거나 자구면하지 말고 우리의 길을 묵묵히 가야 합니다. 당연히 북한과의 거래 협력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과 같은 그 시대착오적인 행태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에서는 당당하게 제기를 해야 합니다. 지적할 건 지적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상대해야 할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을 정상적인 행태로 행동하게끔 우리가 유도를 해야지 앞으로 북핵 문제 협상 국면에서도 남북 교류 협력 추진 국면에서도 어떤 정상적인 그 교류 행동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다 당당하고 치밀하고 장기적인 대북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